저는 40년 넘게 이 시장에서 떡을 빚어왔습니다. 낡은 앞치마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구석 작은 떡집을 지켜왔죠. 사람들은 저를 가난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늙은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상인회 회장은 재개발을 핑계로 제 떡집을 가장 먼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시장 전체가 누구 땅인지를요. 재개발 설명의 날 제가 회의장 문을 열었을 때 모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누구를 무시해 왔는지를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낡은 이불을 개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아직 잠들어 있는 골목길을 지나죠.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해진 운동화 밑창이 얇아서 바닥의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발바닥에 전해져요. 떡집 문을 열면 어제 저녁에 불려놓은 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맷돌에 쌀을 갈고 시루에 찌고 안반 위에서 떡을 치대는 일. 제 손은 이제 굳은 살투성이지만 떡을 만지는 감촉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오전 6시쯤 되면 시장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셔터를 올리는 소리, 청소하는 미화원 아저씨의 빗자루 소리, 배달 오는 트럭 소리들이 하나둘 들려오죠. 하지만 저를 향한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은 저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인사를 건네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못 들은 척했죠. 어느 날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언제까지 저러고 있으려나. 장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떡을 빚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점심때쯤 되면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좁은 떡집 앞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젊은 엄마들은 화려한 빵집 앞에 줄을 서고 떡집 앞은 그냥 지나쳤죠.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들러 백설기나 인절미를 사갔지만 하루 매출은 고작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었어요. 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면 상인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장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정육점 앞에서 모여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 중심에는 항상 영숙이가 있었습니다. 상인의 회장인 영숙이는 5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파마머리에 짙은 화장, 금반지를 여러 개 낀 손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영숙이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습니다. 요즘 재개발 이야기 들었어요? 곧 시작된대요. 다른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재개발이라는 단어에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죠. 누군가는 기대에 차 있었고 누군가는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괜찮겠지? 장사 잘 되는 데는 그대로 두겠지? 한 상인이 물었어요. 영숙이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문제는 저기 구석에서 장사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부터 정리해야죠. 그 말과 함께 영숙이의 시선이 제 떡집을 향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노골적인 시선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떡만 빚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상인들이 집으로 돌아갔죠. 저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 설거지를 하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했어요. 텅 빈 시장에 혼자 남으면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40년을 이곳에서 보냈는데 아직도 저는 이방인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어귀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28살 지수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제 떡을 먹고 자랐죠. 지수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늦으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이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 대접해주는 목소리였죠. 아직이야. 너는 먹었니? 네,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반찬인데 가져가세요. 지수가 건넨 반찬통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얼마나 고마운지 지수는 모를 거예요.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 했죠.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지수가 준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허전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남편이 남기고 간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만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제게 남긴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서랍 깊은 곳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그 안에 든 종이들을 꺼내 펼쳐봤죠. 등기부등본, 지적도, 각종 계약서들. 이 서류들이 의미하는 것을 영숙이가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를 무시하던 그 상인들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쪽 하늘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 4시면 눈이 떠지겠죠. 그리고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곧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부터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하얀 김 너머로 시장 입구가 보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상인들이 모여드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오전 10시쯤 영숙이가 여러 명의 상인들을 이끌고 제 떡집 앞으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더 진했어요.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이 비죽 올라가 있었죠. 제 앞에 딱 멈춰서더니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떡집 주변을 에워쌌어요. 마치 저를 심판하러 온 사람들 같았죠. 할머니,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영숙이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떡가루를 털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재개발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구청에서 담당자도 오셨어요. 뒤를 보니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구청 재개발 담당 우성이었어요. 우성은 저를 힐끗 보더니 시계를 확인했죠.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이가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 평상에 툭 던졌어요. 서류가 바람에 날려 떡 위에 떨어질 뻔했죠. 저는 재빨리 서류를 잡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철거 동의서예요. 할머니 떡집은 재개발 1순위 철거 대상이에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1순위 철거 대상이라니 40년을 지켜온 이 자리가 가장 먼저 없어진다는 말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왜 저희 떡집이 1순위예요? 우성이 나섰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기계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구역은 재개발 추진 지역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점포부터 정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할머니 가게는 매출도 낮고 시설도 노후화됐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합리적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떡집은 요즘 누가 해요? 젊은 사람들도 안 먹는데 할머니가 언제까지 하시려고. 빨리 정리하시는 게 서로 좋아요. 하나씩 던져지는 말들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함께 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어요. 명절 때면 서로 떡을 나눠 먹고 힘들 때 위로하던 사이였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저를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볼펜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보상금도 나옵니다. 얼마 안 되지만 할머니 나이에 집에서 편히 쉬시기엔 충분할 거예요. 편히 쉬라는 말. 결국 나가라는 뜻이었죠.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보상금 항목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고작 500만 원. 40년의 세월을 500만 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죠. 생각 좀 해보고 답해드릴게요. 영숙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순히 사인할 줄 알았는데 거절당한 거죠.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어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재개발은 확정됐어요. 할머니 동이 없어도 진행됩니다. 그냥 협조하시는 게 편할 텐데요. 그래도 제 가게인데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제 대답에 주변 상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군가가 혀를 찼어요. 에이, 고집은.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저래. 우성이 시계를 또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 안 하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일주일. 40년을 정리하는데 고작 일주일을 주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숙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가세요. 떡집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여긴 젊은 사람들 자리예요. 그 말을 남기고 영숙이는 휙 돌아섰습니다. 높은 구두 굽소리가 시장 바닥에 쩡쩡 울렸어요. 우성도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갔죠.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상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펼쳤죠. 철거 동의서, 보상금 명세서, 재개발 일정표, 차갑고 무미건조한 글자들이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없었어요. 평소에도 적었지만 오늘은 아예 아무도 오지 않았죠.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곧 없어질 가게에 굳이 들를 이유가 없었겠죠. 저는 홀로 시루에서 김이 빠진 떡을 바라봤습니다. 이 떡들도 이제 누가 먹을까요? 오후가 되자 지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들었어요. 재개발 1순위라며요? 말도 안 돼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보다 지수가 더 속상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에요? 구청이랑 상인회가 작정하고 나온 건데요. 할머니 혼자 어떻게 해요? 지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는 무력한 노인이었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늙은 떡집 할머니. 하지만 지수도 몰랐어요. 제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요. 지수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인데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제 옆에 앉아 함께 있어줬죠. 그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수도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 집에 갔죠. 혼자 남은 저는 천천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루를 씻고 안반을 닦았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이가 운영하는 정육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안을 보니 영숙이와 우성이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죠. 제 떡집을 없애기로 한 날 축배를 드는 겁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곧 그들의 웃음이 얼어붙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펼쳐서 확인했죠.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모두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가 10년 전 제 이름으로 바뀐 서류들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의미하는 것. 바로 이 시장 전체의 소유권이었죠. 남편은 평생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조용히 땅을 모았습니다. 시장이 생기기 전부터 이 일대를 조금씩 사들였죠. 아무도 몰랐어요. 겉으로는 그저 성실한 노동자였으니까요. 돌아가시기 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 서류들 잘 간직하고 있어.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날을 위해 남편이 남겨준 거였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어요.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었죠. 곧 이 서류들을 꺼낼 날이 올 겁니다. 일주일 후, 아니 그보다 더 빨리 올지도 모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쪽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영숙이가 올 겁니다. 사인하라고 압박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걸 보여줄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누구를 무시해 왔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떡을 빚었습니다. 아무도 사가지 않을 떡이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떡을 빚는 시간이 저에게는 명상 같은 거였죠. 반죽을 치대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곧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영숙이는 매일같이 떡집 앞을 지나가며 저를 쳐다봤어요. 압박하는 눈빛이었죠. 다른 상인들도 저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렸습니다. 마치 저를 시장에서 몰아낼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떡을 빚었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시루에 불을 지폈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재개발 설명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시장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 회의장으로 모여들었죠. 시장 한가운데 있는 커뮤니티 센터 2층이 회의장이었어요. 넓은 공간에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떡집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영숙이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성도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죠.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아마 재개발 업체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회의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시장 상인 대부분이 모인 겁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깨끗한 옷을 꺼냈죠. 남편 제사 때나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서류를 챙겼습니다.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각종 계약서.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죠. 가방을 어깨에 메고 회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무거웠어요. 긴장됐습니다. 40년을 참고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거렸죠. 2층 회의장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일정과 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인들은 기대에 차 있었어요. 누군가는 보상금을 받고 떠날 생각에, 누군가는 새 가게를 배정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죠.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에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영숙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왜 오셨어요? 여긴 상인의 회의인데. 저도 상인인데 왜 못 들어와요? 제 대답에 몇몇 상인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를 우습게 보는 웃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앞으로 걸었어요.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맨 뒷줄에 하나 있었죠. 그곳에 앉았어요. 영숙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했어요.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우성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성이 일어나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재개발 계획도가 떴어요. 시장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그림이었죠. 현대식 건물과 깔끔한 가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재개발은 이 지역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겁니다. 낡은 시장을 현대식 쇼핑몰로 바꾸는 거죠.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우성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먼저 철거 대상 가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시장 서쪽 구역입니다. 떡집을 포함한 5개 점포가 해당됩니다. 화면에 제 떡집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낡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상인들이 저를 돌아봤죠.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가게네. 당연히 1순위지. 장사도 안 되는데. 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우성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 구역은 다음 달 15일부터 철거에 들어갑니다. 보상금은 가게당 평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라는 말에 뒷좌석 상인 한 명이 웃었어요. 500만 원이면 할머니 딱 좋겠네.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를 비웃는 웃음이었죠.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어요. 영숙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요. 새 건물은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새 가게 배정은 현재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 기준이라는 말에 상인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불안해했죠. 영숙이가 저를 힐끗 보며 덧붙였어요. 당연히 장사 안 되는 가게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 시장엔 경쟁력 있는 가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노골적으로 저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또 저를 돌아봤어요. 동정하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표정들 뿐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에 울렸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퍼졌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또렷했죠.
영숙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회의 중인데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아니요. 지금 해야 할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인들 사이를 지나 단상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숙이가 막아섰죠. 할머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숙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여기 재개발 회의 맞죠? 그렇죠. 그래서요? 그럼 땅 주인도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땅 주인이라는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숙이가 비웃었습니다. 땅 주인은 무슨... 할머니, 설마 농담하시는 건 아니죠? 농담 아니에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내 영숙이 앞에 내밀었죠. 여긴 제 땅이에요. 시장 전체가 다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우성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죠.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우성의 손이 떨렸어요. 영숙이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죠.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땅이에요. 돌아가시면서 제 이름으로 다 넘겨주셨죠. 시장 부지 전체의 1순위 지주가 바로 저예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들도 꺼냈습니다. 지적도, 토지대장, 계약서 하나씩 단상 위에 펼쳐놨어요. 여기 다 증명서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보세요. 영숙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우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재개발 업체 사람들이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본사나 법무팀에 확인하는 것 같았죠.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상인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비웃던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하나하나 기억했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떡을 빚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시장을 지켰죠.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라고 무시했어요.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제 알겠죠? 여러분이 그동안 누구한테 장사하고 있었는지, 누구 땅에서 가게를 열고 있었는지. 영숙이가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재개발 업체 직원이 전화를 끊고 우성에게 다가갔죠.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성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죠.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상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던 정육점 아저씨, 지나갈 때마다 비웃던 옷가게, 아주머니, 떡집, 없애자고 앞장섰던 분식집 주인,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영숙이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쳐봤어요. 한 줄 한 줄 읽으며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오말순, 그 이름이 서류 곳곳에 박혀 있었어요. 재개발 업체 팀장이 급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죠. 몇 분 후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성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라는 신호였죠. 우성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대하던 태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무시하고 압박하고 내쫓으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적도였어요. 시장 전체 구역이 그려진 도면이었죠.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모두 제 소유였습니다. 단상 위 스크린에 그 지적도를 올렸어요. 상인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봤습니다. 시장 서쪽 구역 전체가 빨간색이었습니다. 제 떡집은 물론이고 영수기의 정육점, 옷가게, 분식집, 철물점까지 모두 제 땅 위에 세워진 가게들이었어요. 동쪽 구역도 마찬가지였죠. 시장 입구부터 끝까지 거의 전부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할머니 땅에서 장사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가게가 어디 땅 위에 있는지도 모르고 수십 년을 장사해온 겁니다. 영숙이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할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영숙이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어뜨렸죠. 지난 일주일 동안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나가라고 했던 말, 필요 없다고 했던 말, 젊은 사람들 자리라고 했던 말.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대장이었어요. 언제 땅을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모두 기록돼 있었죠. 제일 오래된 기록은 5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25살 때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한 땅이었어요. 그 시절 이 동네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이었죠. 남편은 그 땅을 하나씩 사모았어요. 평생 벌어들인 돈을 전부 땅에 투자했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요. 10년 후 이곳에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땅값이 뛰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팔지 않았죠. 대신 상인들에게 헐값으로 임대해줬습니다.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상인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죠. 누가 도와준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특히 오래 장사한 상인들일수록 표정이 더 굳어 있었죠. 자신들이 누구 덕분에 여기서 장사할 수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우성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재개발이요? 1순위 지주동의 없이 어떻게 진행하시려고요? 우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재개발업체 팀장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 제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영숙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일주일 전에도 똑같이 무릎 꿇으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나가라고만 하셨죠? 영숙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죠.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차분하게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회의장을 나가려고 했죠. 영숙이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게는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시장에 남을 자격이 있는지요? 그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사실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떨렸거든요. 하지만 막상 서류를 공개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게 다 쏟아진 기분이었죠. 시장으로 돌아가는데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시장이 할머니 땅이라는 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그럼 그동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단다. 지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그 사람들 얼굴 어땠대요? 새하얗더구나. 둘이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어요. 지수와 함께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시루에 불을 지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떡집이 단순히 작은 가게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상인 몇 명이 떡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달랐어요. 4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해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결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질 테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들 중 누구를 도와야 할까요? 누가 진짜 이 시장에 남을 자격이 있을까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인들은 저를 보면 90도로 인사했죠. 지나갈 때마다 눈치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과일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는 반찬을 들고 왔어요. 갑자기 친절해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친절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미안해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죠.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영숙이는 매일같이 떡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어올 용기는 없고 그냥 가기도 모한 표정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죠. 손에 비싼 한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라고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거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떡을 빚으며 그 선물을 바라봤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영숙 씨, 선물은 필요 없어요. 영숙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죠.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성이 직접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건방진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죠. 공손하게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재개발 건으로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우성을 떡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평상에 앉게 하고 차를 내왔어요. 우성은 어색하게 차를 받아들었죠. 할머니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개발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해 주셔야 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재개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낡은 시장을 새롭게 바꾸는 건 필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먼저 내쫓으려 했던 게 문제였어요. 재개발은 해야죠.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우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권리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제 조건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우성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일 처리해 주던 변호사였어요. 나이 지긋한 분이었죠. 저를 보자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연락이 없으시더니 웬일이세요? 시장 재개발 건으로 상담받으려고요. 변호사는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2시간 동안 자세히 상담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죠. 변호사는 여러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공문을 보냈어요. 전체 상인들에게 의무 참석을 통보했죠. 회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상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자기들 운명이 결정될 날이었으니까요. 회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모든 상인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저는 단상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죠.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상인들은 숨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재개발은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전 계획은 전부 백지화됩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백지화라는 말에 놀란 거예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가게를 재배치하겠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요. 영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죠. 지난 40년간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합니다. 누가 친절했고 누가 무시했는지도 알아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명단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지순의 구멍가게, 시장 입구 꽃집, 동쪽 끝 과일가게. 이분들은 저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명단에 오른 상인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새 가게를 배정하겠습니다. 위치도 좋은 곳으로 드릴게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를 비롯한 몇몇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았으니까요. 그 외 상인분들은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에 맞게 조정할 겁니다. 임대료라는 말에 상인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헐값에 장사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했죠. 그리고 영숙 씨. 저는 영숙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숙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상인의 회장직은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영숙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죠. 다만 가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한다면요.
그 말에 영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다 목이 메었죠.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우성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불렀어요. 앞으로 재개발은 구청이 아니라 제 측 변호사와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약자를 먼저 내쫓는 방식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저 지시를 따를 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상인들이 하나씩 인사하러 왔습니다. 명단에 오른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웠죠. 지수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정의 그 자체예요. 저는 지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제 편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회의장을 나오는데 영숙이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다가올 용기도 없고 그냥 가지도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영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영숙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 씨, 사람은 가진 걸 자랑할 필요 없어요. 다만 남을 무시할 자격도 없습니다. 영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기회는 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사느냐는 영숙 씨 몫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영숙이가 뒤에서 절을 했어요. 진심이 담긴 절이었죠. 2달 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약한 가게부터 내쫓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옮겨갔죠. 임시 가건물에서 장사하며 새 건물이 지어지길 기다렸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저는 상인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어려움은 없는지 살폈어요. 필요하면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했죠. 상인들은 예전과 달리 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1년 후 새 시장이 완성됐습니다.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전통시장의 정취는 살렸어요.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죠. 상인들은 새 가게에 하나씩 입점했습니다. 제 떡집도 새롭게 단장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똑같이 떡을 빚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루에 불 지피고 안반 위에서 떡을 치댔어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떡집 할머니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죠.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일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결혼해요. 할머니가 줄에 서주실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그럴 나이가 됐구나 싶었어요.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지수 예쁘게 시집 보내야지. 둘이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밤이 되어 새 떡집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시장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의 낡고 어두운 모습은 사라졌죠. 하지만 사람들의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비쳤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었죠. 하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40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남편 생각이 났죠. 저에게 이 모든 걸 남겨준 사람. 평생 말없이 일만 했던 사람. 여보, 당신이 남긴 거 잘 지켰어요. 그리고 좋은 일에 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떡집으로 가는 길, 시장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곧 깨어날 겁니다. 활기찬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떡집 문을 열고 시루에 불을 지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어요.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떡을 빚으며 생각했습니다. 가난했던 건 제 옷뿐이었어요. 제 마음과 제 땅은 가난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떡집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저는 미소 지으며 떡을 빚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